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음악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 먼저 이제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음악 치료학 책과 음악 치료 책은 기본이 되는 베이스 책이지요. 전체적으로 개론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음악 치료학에 있으니까요.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요. 그 다음에 음악 치료 책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눌게요. 그리고 이 책에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필요한 임상훈련 가이드 책을 꾸준히 보시고 같이 동기분들이랑 토의하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음악 치료, 특수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아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특수아동 교육 요거 특수아동 또 그 수업 시간에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위에다가 아동 음악 치료 그리고 이 자폐 아동을 위한 음악 치료와 감각 통각 이 책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우리 대상자 친구들에 따라서 그 분야 그 친구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들을 더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도 클라이언트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론이 바탕으로 됐을 때 그 친구들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유아를 위한 음악 치료 이론과 실제는 다양한 치료 목적에 따라서 활동들이 예시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활동과 곡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나만의 것으로 응용하고 다시 편곡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나의 대상자의 기능에 맞게 곡을 활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치료 목적에 맞게 대상에 맞게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책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은 저는 특수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아동을 먼저 이해할 때, 아, 이런 부분이 늦구나, 이런 부분이 더 발전시켜줘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아동 발달, 아주 기본적인, 보통은 이제 아마 학부 때 교양 수업으로도 이걸 많이 이제 수업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좀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동 이상 심리학 책을 좀 계속 꾸준히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장애아 음악 활동의 이론과 실제는 음악 치료사 선생님과 또 이 장애 분야에 있는 선생님이 같이 책을 쓰신 거예요. 일반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심리 치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리 치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공부하고 음악 치료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활용할 건지 제가 소아청소년 정신과에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음악 치료학 책은 선생님들 다 가지고 계시겠죠. 특히 3장 음악의 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이제 뭐 개론 시간에 배우니까 배우고 넘어가지만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부모 상담이나 어떤 다른 영역의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음악 치료의 효과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가적인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공부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나만의 페이퍼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반응 그리고 음악 요소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이 음악 치료학 3판에 8장, 9장의 아동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폐 관련된 거, 그다음에 9장은 지적 장애와 정서 행동 장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고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응용할 부분들을 활용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브루샤의 음악 치료 책인데요. 목차를 일단 보시면 치료의 과정, 그리고 중재, 그리고 치료사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음악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경험 수준, 그다음에 경험의 종류,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 그러니까 음악 치료 안에 있는 관계, 그리고 역동적인 힘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8장부터는 교육적, 의료적, 그다음에 심리치료적, 치유적, 오락적, 생태적 이렇게 우리가 실행의 수준들을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런 수준 정의를 정리해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음악 치료하면 뭔가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서 막 음악 치료하다가 울고 변화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음악 치료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거든요. 교육적인 것도 있고요, 오락적인 것도 있고, 심리 치료적인 것도 있고, 의료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넓게 다양하게 내가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적용해 보면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필드를 더 넓게 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편견 없이 어떤 방법에서, 음악 치료 안에 많은 접근법들도 있지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 없이 다양한 거를 받아들이고 공부하면서 나의 필드를 넓히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동음악 치료책은 아동에 대한 진단평가, 우리가 음악 치료를 할 때 진단평가 하는데, 이 진단평가에 대한 부분을 꼭 잘 정리해 놓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를 진행하는데 진단평가를 잘못하게 되면 치료 목적을 잘못 세우고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 치료 안에서 이 진단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내용에 맞게 내가 치료 세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매 시즌마다 2학기, 3학기, 4학기 경험하시면서, 그리고 인턴 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임상이 나가셨을 때 또 활용하시면 좋겠죠. 뒤에 또 보면 아동 정신지체, 정서, 그다음에 말장애, 지체 등등 에 대한 정리들이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구나. 지금 제가 드린 요 이론서들을 쭉 보시면 비슷한 내용들도 있고 또 더 추가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DSM-5 이렇게 되면서 조금 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죠. 우리 특수아동 이해의 이 책은 정말 기본적인 이제 정의와 특성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베이스로 꼭 보셔야 되겠고요. 자폐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감각 통합은 자폐아동의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자폐가 가지고 있는 고립적인 부분들, 동일성과 구조에 대한 욕구, 이런 자폐의 어떤 양상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고요. 또 감각 통합에 대해서 두뇌부터 해서 기억까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음악치료 세션을 구성할 때도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구나. 반복이 중요하구나. 우리 자폐 친구들한테. 그럼 이 반복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뒤에 또 보면 감각 적응을 위해서 음악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음악 치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죠. 리듬 내재와 청각 자극, 시각 자극에 대한 적응 반응 등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죠. 아동 발달 이론은 굉장히 아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완전 기초 이제 도서고요. 그다음에 아동 이상 심리학. 제가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던, 아이 병원에 두고 네, 항상 읽었던 그런 책이에요. 이렇게 행동장애, 발달 학습장애 해서 뭐 종류별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이제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요거는 이상심리학 이제 바탕으로 조금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정신과에 있으면서 조금 더 많이 봤던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 이렇게 제가 포스트잇 해 놓은 공간을 보니까 요런 거를 참고를 했네요. 부모 관리 훈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ADHD 아동에 대한 이제 부모 훈련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또 음악 치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음악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부모님들께 나는 어떤 팁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심리 치료 보면은, 예를 들면 ADHD 하면 이것도 행동 부모 프로그램,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절차부터 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저는 보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임상 쪽에서 뭐 심리 쪽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음악 치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분노, 스트레스 방지 분노 통제 훈련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음악에 내가 어떤 거를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면서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아를 위한 음악 치료 이론과 실제는 여기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석사 들어오셔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나의 음악 기술에 대한 부분들, 내가 음악에 대해서 좀 잘 모른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은 이 책이 지금도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음악 통론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 뭐 마디, 리듬은 어떻게 돼 있는지, 구조 같은 건 어떻게 돼 있는지, 조성, 화음, 이런 부분들,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정리해둔 책이기 때문에, 이런 통론,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음악 통론에 대한 책을 조금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탄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